네, 오늘 발표할 주제는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explainable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TTA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 explainable에 대한 연구를 진행된 게 사실 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좀 더 광범위하게 explainable machine learning, 그리고 counterfactual explana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조사된 이 contrastive explanations for explaining model adaptation 이라는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 순서를 가져가겠습니다. 우선 설명 가능한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예시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예제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ML 모델의 동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본 데이터 분포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의 집합, 그 중에서도 이제 특정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counterfactual explanation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그 예측을 크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런 이 counterfactual instance를 생성함으로써 모델이 예측하는 방법과 개별 예측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한다 라고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adversarial example이나 아니면 뭐 prototype and criticism, 그리고 이제 influential instance,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해당 내용들에서 이번에는 이 counterfactual explanation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반사실적 설명이란 무엇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그 explainable ML에서 이 반사실적 설명을 사용해서 개별 인스턴스 예측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사건이라는 거를 이제 인스턴스의 예측 결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사건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모델에 입력되고 또 특정 예측을 이런 유발하는 그런 하나의 인스턴스의 특정한 특성 값을 이제 원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좀 혼동이 되는데, 예시를 한번 설명해 보면, 이 반사실적 설명이 다음과 같이 이제 x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y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런 그 가정법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뜨거운 커피를 안 마셨다면은 나는 혀에 화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위에 있는 그 설명과 매칭을 해봤을 때 이제 사건인 y는 이제 내가 혀를 대인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x라는 그 뜨거운 커피를 마셨기 때문이라는 이 원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측될 결과와 입력과 결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굳이 인과관계가 아니더라도 예측의 원인으로서 모델의 입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수행하기 전에 인스턴스의 특성 값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서 예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x1부터 뭐 여러 개의 그런 원인들, 뭐 특징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특성 값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을 하면은 이 예측이 어떻게 변할까를 좀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예측에 대한 이 반사실적 설명이 따라서 이제 예측을 미리 정의된 출력으로 바꾸는 이런 특성 값의 가장 작은 변화를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단점으로는 라쇼몽 효과라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나생문이라고 하죠. 그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해당 결과가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결과는 발생이 하지만 그 결과가 발생하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원인들로도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해당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그 반사실적 결과에 대해서
하나의 원인으로만 발생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어떤 거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단점을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좋은 반사실적 설명은 뭐냐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총 4가지의 그런 게 있습니다. 기준이. 근데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반사실적 설명이 어떻게 그 미리 정의된 예측을 내가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제일 큰 기준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변화만 하면 되냐, 뭐 특정 몇 개의 특성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몇 개 실제 관측된 인스턴스와 이제 그 반사실적 인스턴스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수치적으로 뭐 표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적은 차이만으로도 이걸 발생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기준을 잡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한 가지 사례로 그 유전 알고리즘이죠. 유전 알고리즘에서의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반사실적 설명적인 부분을 좀 차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식이라고 그림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린 이유가 이 다음에 이제 설명할 논문에 대해서 이 반사실적 설명이라는 컨셉을 사용을 해서 모델의 그 모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라는 컨셉이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의 제목이 이제 Contrastive Explanations for Explaining Model Adaptation이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모델의 그 적응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는 논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많이 생성된 이 의사결정 시스템이 항상 이렇게 그 정적이지 않고 스태틱하지 않고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델 어댑테이션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논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된 모델에서 explainable 한 거를 찾는 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모델이 데이터에 따라서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그 explanation이 돼야 된다 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작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델 적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contrastive explanation, 대비를 설명하는 것이 대비 설명을 활용해서 이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이 모델 어댑테이션에 대한 설명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그런 지표다, 대리 지표다 라고 주장을 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그 함수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뭐 내부적인 메커니즘이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좀 한정 지어서 논문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 특정 이 모델 어댑테이션에 영향을 받는 그 데이터 스페이스 안에서 좀 그 중요한 리전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논문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그 기초 지식에 대해서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설명드리면 모델 어댑테이션이란 무엇이냐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 함수, 저희가 만들어낸 h라는 함수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라벨이 지정된 새로운 데이터 집합이라고 하는 게 더 맞죠? 그 D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델 만들어진 H를 D에다 적응을 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 모델과 가능한 유사하면서도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데이터죠. D에 대해서도 높은 예측 성능을 유지하는 새로운 모델인 H'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수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보면 이 예측 함수에 대해서 x가 y라는 것을 출력을 하는 이 예측 함수 h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h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새롭게 지정된 d에 대해서도 이게 똑같이 적응을 시킨다면은 그 h와 h'을 그 두 개의 그 정규와 화항을 이용해서 두 모델 간의 차이를 따져봤을 때, 유사성을 따져봤을 때 그것들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것이다. 근데 어떤 가정하에서냐면 H'이 무조건 동일한
그러니까 비슷한 성능을 내야 된다는 거죠. 높은 예측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이 여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가정 제약식으로 걸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contrastive explanation이라는 부분을 가장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가까운 반사실적 설명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counterfactual explanation이 사실은 이 contrastive explanation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반사실적 설명의 특징이죠. 그 정의죠. 주어진 입력의 일부 특징을 변경해서 원래 입력과는 다른 그런 예측 결과를 갖는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인 이 XCF를 생성하는 방식, 이 방식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가져왔던 그 예측 함수 H에 대해서 이 주어진 입력에 대한 새로운 이 CF죠. XCF를 찾는 것이야말로 되게 대표적으로 대비 설명에 사용되는 방식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래 있는 그 수식과 같이 이제 그 XCF를 찾아 나가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CF를 예측 함수인 H에다 넣은 것과 이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예측 결과와 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목표 예측값과 가지고 이제 임의의 손실함수를 계산을 하고 이에 대해서 C라는 그런 정규와 강도와 그 다른 이제 입력 간의 차이죠. XCF와 XY의 그 유사성을 측정하는 그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그것들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그 XCF의 값, 알그민이니까 그 값이야말로 되게 가장 최적의, 가장 클로시스트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CF다라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모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래서 논문은 이 새로운 모델인 H'에 대해서 H와 그 H의 그 서로 다른 예측을 하는 데이터 공간 내의 영역을 찾아서 이를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직관적인 접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그 설명처럼 이제 점진적으로 모델이 적응을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모델이 확 변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서로 다른 예측을 하는 데이터 공간을 찾는 것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수 자체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많이 힘들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렇게 개별 그 샘플 데이터 샘플을 찾는 대신에 모델이 학습한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규칙을 활용을 해서 이것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모델의 그 두 모델에 대해서 이 주어진 데이터 집합을 넣었을 때 이제 동일한 예측 결과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 일반화 규칙의 차이를 확인하기 때문에 되게 유효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특정 데이터 포인트에서 두 모델의 이 contrastive explanation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겠다라는 것을, 여기는 이제 모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저 원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전역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로컬한 그런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좀 했던 걸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모델의 디퍼런스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것이고요. 앞에서 쭉 가져왔던 예측 모델과 그 예측 모델의 적응 모델이죠. H'에 대한 이런 것 쭉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샘플의 그 레이블이 H와 H'에서 동일하게 예측되는 그런 그 데이터 집합을 아스트리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D보다 더 작은 차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 D에 대해서 개수가 적다는 뜻이고요. 그럼 이 D에 포함되는 D 아스트리크에 포함되는 이 데이터 샘플들에 대해서 이 예측 모델에 대한 이 대비 설명을 저희가 그 델타 HI라고 하고, 그리고 새로운 모델에 대한 대비 설명을 델타 H 프라임의 I다 라고 하면은, 그럼 이렇게 두 대비 설명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거를 비교를 해서 두 모델이 해당 데이터 포인트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두 대비 설명을
어떻게 다른지를 찾는 것은 뭐 하나는 이제 이게 파이라고 있나요? 이 파이 함수를 활용을 해서 네, 이렇게 정보를 비교하겠다. 아니면은 라지파인가요? 아무튼 저거를 가지고도 이렇게 하겠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래서 이 두 대비 설명을 비교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 비교 연산자나 뭐 거리 함수를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공간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 각 성분별로 이제 절대값의 차이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구현하겠다라는 것이고, 거리 함수의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는 이 유클리디언 시뮬러리티랑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대비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걸로 이 두 선형 분류 기간의 차이를 이 카운터 팩추얼과 연결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카운터 팩추얼의 변화를 통해서 모델의 변화를 측정을 한다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카운터 팩추얼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영역과 샘플을 찾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 단계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형 모델에서의 카운터 팩추얼이란 우선 그 두 선형 모델이 특정 지점에서 얼마나 유사한지를 이 카운터 팩추얼을 이용을 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탐색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예측 모델인 H가 최종적으로 이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두 가지의 그 이진 분류를 하는 선형 분류기라고 하게 되면은 이 H를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해서 이 가중치의 그 트랜스포즈와 입력을 곱해주면 나온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정으로 이제 그 일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 없이 일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가중치 벡터의 단위 길이를 1로 설정을 하는 그런 일단 세팅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모델 적응이 이루어진 후에 새로운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도 마찬가지로 W의 아스트리크에 트랜스포즈 한 것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H와 H'을 만들었다는 것에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선형 모델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그 데이터 포인트인 X를 하는데, 이제 그 예측 모델인 H 하에서 가장 가까운 이 closest counterfactual example 샘플을 XCF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CF라는 함수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그리고 H' 예측 그 모델 적응을 한 그 예측 모델에 대해서는 저렇게 CF라고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이용을 해서 두 모델 간의 유사도를 확인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다음과 같이 코사인 유사도의 수식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형 모델에서 했던 건데, 뭐 논문에서는 이제 비선형 모델의 경우라도 국소적으로 선형 모델로서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이제 반사실적 설명을 활용을 해서 두 모델의 국소적인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라는 점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이 가장 가까운 반사실적 설명의 그 변화가 얼마만큼이 일어나냐라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했던 그 방금 옆에 있었던 이 hx 함수와 h'x 함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온 결과를 비교를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래 그 중간에 있는 식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반사실적 예제의 차이의 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면은 된다. 근데 이 값이 언제나 이 코사인 시뮬러리티와의 그 값에 대한 그 상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정리 1번과 2번을 활용을 하면은 이 반사실적 예제 간의 변화가 두 모델 간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좀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영역을, 그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방법이고, 그래서 모델 변경 맥락에서 이제 이 특징적인 샘플의 개념을 좀 형식적으로 정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이제 interest 펑션이라는 것을 새롭게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서 i라는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i의 함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i라는 함수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이 i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말씀 앞에서 뭐 직관적인 선택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이 반사실적 설명, 이 예측 모델의 반사실적 설명과 모델 적응이 완료된 H'의 반사실적 설명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거리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것들의 유사도나 그런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 그 직접적으로 이제 그 관심 함수, 그 H와 H'에 대해서 x라는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의 인터레스트 펑션을 인터레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거리 함수를 유클리드 시밀러리티, 유클리드 디스턴스나 아니면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활용을 하면은 위에 방금 요 중간에 네 가지 정의를 모두 충족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을 해서 그러면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가 마이너스 1에서 1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 거리 함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2 빼기로 진행을 해서 항상 그 양수의 값을 가질 수 있게, 네, 1에서 3의 범위에서 1부터 3까지로 이게 양의 수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조정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쵸, 다음과 같이 그 1부터 3까지의 범위가 있으니까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 경계 근처에서의 그런 컨티뉴어스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한 거리, 그 특정 이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에서 이게 불연속적이 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좀 완화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냥 단순하게 2 빼기 코사인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코사인에다가 입실론을 더해줌으로써 이제 다음과 같이 좀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이고, 그러면 이거, 그리고 이제 뭐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모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사할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관심 함수에 대한 거를 조금 특정 조건 하에서 뭐 이렇게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CF 근사 뭐 이렇게 있으면은 예측 모델인 그 H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다음과 같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fx에 대해서 앞에서는 사실 뭐 w 트랜스포즈 곱하기 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었는데 선형 모델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그냥 fx라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 대해서 이 반사실적 예제 이 CF가 그 기울기를 활용을 해서 근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F에 대해서 x 빼기 그 누 값의 hx와 이 델타 그 기울기의 차이를 뭐 이렇게 활용을 한다, 뭐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 CF 같은 경우가 이 원래 입력에서 기울기의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이동한 점으로 근사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설명인데 조금 설명이 좀 난해한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은 직접 한번 논문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논문에서 활용한 데이터셋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 사실은 4가지가 사용됐는데 일단은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뭐 그 시점별로 다른 모델을 활용을 시점별로 학습한 모델이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입력을 넣고 그 반사실적 예제를 넣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예시를 우측 상단의 그림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대출 승인 데이터셋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리젝트 결과를 억셉트로 바꾸려면은 그 각각의 피처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디퍼런스가 발생하냐, 뭐 이런 내용을 지금 그 중간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중요 그 데이터 공간에서의 그 주요 공간을 찾는 방식에 대한 걸로 이제 HAR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앉아 있는 경우에서 걷는, 워킹하는 그런 것으로 데이터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그 피처들의 차이점을 좀 발생한다, 뭐 이렇게 변화할 그 CF의 설명을 좀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내용이 되게 좀 어렵기도 하고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딥러닝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컨셉 자체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점에서 좀 의의를 가진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한 정용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